자, 이번 예제는 이번 예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돌리는 레버가 있고요. 이렇게 돌리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사용된 것은 이 녀석은 팟 포텐시오미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퀴즈 들어있을 거예요. 포텐시오미터라고 부르고 줄여서 팟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포텐시오미터는 여기 우리 흔히 볼륨 조절처럼 그럴 때 쓰이는 돌아가는 가변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이렇게 다리가 3개가 하나, 둘, 셋, 3개가 나와 있어요. 그 안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그림에서 보면 이 3개가 각각 그라운드, 그다음에 아날로그 핀, 그다음에 5V 이렇게 3개로 연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그라운드하고 5V 연결하고 가운데 아날로그 핀을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돌아가는 정도에 따라서 5V서부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서 그라운드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 APP 아날로그 핀으로 빠지는 거죠. 빠져서 어느 정도 빠져서 이렇게 전류가 돌아가는 그 정도에 따라서 길게 흐르면 아무래도 저항이 더 많이 그리고 짧게 흐르면 더 적게 저항이 받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볼트시 값이 달라지고 그 볼트시 값을 측정해서 이제 어느 정도 돌렸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팟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팟은 어, 우리가 이전에 봤던 압력 센서라던가 그 다음에 광 센서처럼 민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한 어떤 시작점과 끝점을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따 보면 알겠지만 값이 굉장히 좀 명확합니다. 확실히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연결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연결이 어렵지 않아요. 이전 했던 회로하고 똑같은 회로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른 이제부터 보는 센서들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다릅니다.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양쪽에 5V하고 그라운드 양쪽에 5V 그라운드를 어느 쪽든 상관없어요. 꽂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한쪽은 5V 한쪽은 그라운드로 가게. 그냥 그거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가운데 거는 아날로그 핀 2번 늘 쓰는 아날로그 핀 2번으로 가도록 이렇게 3개를 나란히 똥똥똥 해놨고 이제 거기다가 이거 3개를 차례대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코딩을 해볼 텐데 코딩을 해봅시다. 이 지금 코드는 지난 시간에 광센서 할 때 썼던 그 코드예요. 지금 연결되어 있는 LED는 모두 그 전에 있던 회로 그대로 갖고 왔어요. 지금 포텐시오미터 빼고는 전부 다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코드도 그대로 그냥 썼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먼저 볼 거냐? 자, 저 포텐시오미터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오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업로드를 하고요. 자, 일단 업로드를 하고 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켜보죠. 자, 지금 0이 들어오죠? 얘네가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점점 늘어나요. 끝까지 다 돌리면 1023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0에서 1023 값을 그대로 아주 그냥 잘 정확히 오류 없이 받아줍니다. 포텐시오미터는. 그래서 0에서 1023 그리고 0에서 1023 인데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 봤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쳐줘야 될 게 뭔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뭐냐? 저번에 요 범위 우리가 이게 광센서가 받아들이는 범위로 우리 측정했던 거잖아요. 이거를 0에서 1023 0에서 1023으로 바꿔주고
업데이트를 하면, 업로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LED가 이제 이렇게 켜지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두이노 IDE 이 프로그램 개발 방법 뭐 중간중간에 내가 뭐 포문, 그다음 반복문, 뭐 조건문 뭐 등등 저번 시간엔 맵, 컨스트레인 이런 거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것도 좀 더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 LED를 순서대로 켜는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계속 설명했죠. 근데 요거 지금 또 쓰잖아요. 자, 이렇게 또 써야 될 경우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만 쓰는 게 아니라 딴 데로 쓴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에 우리는 펑션이란 걸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자, 펑션을 만드는 법 한번 보죠. 펑션 만드는 법은 여기다가 void, 자, 펑션 이름은 light LEDs라고 이름을 내가 임의로 만든 거예요. 이름을 만들고 괄호 한 다음 대괄호 이렇게 치면 우리 마치 여기 보이드 루프처럼 같은 형태를 우리가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다가 여기 지금 요 부분을 잘라내서 컨트롤 X 해서 갖다가 붙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여기다가 아까 그거 대신에 뭐라고 써주냐면 light LEDs 괄호 괄호 이렇게 쳐주면 감 잡았나요? 그렇죠. 이 펑션을 호출하는 겁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루프를 돌면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니까 그 함수가 뭐냐? LED를 순서대로 켜라 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켜질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업로드하면 잘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업로드하면 왜 안 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벨이라는 값 때문에. 이 펑션에서 벨이라는 걸 쓰고 있죠. 그러면 이 벨과 이 벨이 같은 벨이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름이 같은데 왜 다르죠? 라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이 벨은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라는 말은 지역, 그러니까 이 루프라는 펑션 안에서만 돌아가는 변수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센서핀이라는 변수는 여기서 선언을 했죠? 이거는 뭡니까? 지금 펑션 아니잖아요. 이 전체 내부에서 선언을 했잖아요. 이거는 전역 변수, 글로벌 변수라고 해서 전역 변수라고 해서 모든 곳에서 센서핀이란 건 다 E라고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벨은 지역 변수라서 이 안에서만 동작하는 겁니다. 펑션 안에서만. 그런데 이 펑션 안에서는 벨이란 값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얘는. 이쪽 동네 얘기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벨을 전역 변수로 선언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티저 벨 이렇게 선언해주고 대신에 여기 인트 값은 빼야 되겠죠. 이 앞에 있는 요 변수명 선언할 때는 이거는 꼭 처음 선언할 때만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티저 벨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돼요. 또 인티저를 여기다 붙이면 똑같은 변수가 두 번 선언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되나 한번 볼까요? 되죠?
똑같은 효과입니다. 뭐 다른 효과는 아니고 똑같은 효과인데 이제 우리가 이 펑션으로 다르게 선언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기왕 배를 지금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해놨으니 요 밑에 있는 요 녀석도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펑션으로. 이거는 밝기 조절하는 거니까 light라기보다는 우리 dim이라는 용어 써봅시다. void dim LED. dim이란 거 이렇게 서서히 밝게 해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밑에 자동으로 대괄호가 생겼을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대괄호 여러 개 돼도 안 돼요. 자, 이거를 잘라내서 여기다가 붙여줘 봅시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다가 호출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dim LEDs 하지 말고 LED라고 합시다. 하나니까. dim LED 그 다음에 light LEDs 두 개의 펑션이 만들어졌고 그것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랑 똑같으니까 이것도 뭐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센서를 붙일 때 얘네들을 그냥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갖다 쓰고 싶은 거거든요. 그럴 용도로도 많이 쓰거든요. 펑션이란 거는. 왜냐면 이걸 또 써야 되고 또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갖다 쓰면 되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우리 했지만 그 라이트 센서 할 때하고 지금 요그 팟 할 때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바뀐 게 뭡니까? 요게 바뀌었습니다. 이 영역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영역을 그러면 이건 또 매번 바꿔줘야 되잖아요. 귀찮다 이거죠. 이거는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쉽게 더 좋게 얘기하자면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그럼 이걸 펑션화할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면 이 펑션에 어떤 변수를 요 괄호 안에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괄호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LED를 켜라. 그런데 영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이것도 마찬가지. LED를 dim해라. 영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라고 하는 걸 이 괄호 안에 써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아날로그 리드 해라. 센서 핀을 리드 해라. 그다음에 프린트 라인 해라. 밸류를 프린트 라인 해라. 하는 것처럼 이 안에 어떤 값에 해당하는 변수를 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가 뭐냐면 0에서 1024 0에서 1024까지 24가 아니구나. 23이죠. 23까지의 값을 줄 테니 LED를 켜봐라. 5개를. 이거는 dim 0에서 1023까지 줄 테니 LED를 켜봐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펑션에서 근데 이 지금 자릿수하고 이 펑션의 괄호 안에 있는 그 자릿수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펑션의 인식을 못 합니다. 뭐 에러가 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업로드하면 해볼까요? 이렇게. 자, 에러 떴죠? 여기 지금 확인이에요. 확인은 이렇게 누르면, 체크 누르면 이제 에러를 찾아줘요. 업로드 하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규먼트 펑션 보이드 이게 too many 아규먼트가 있다. 아규먼트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가는 걸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도 없는데 왜 이걸 두 개나 불렀냐 이거죠. 자, 이 범위는 뭐냐? 일단 정수죠. 이거는 변수 선언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 안에 어떻게 선언하는 거예요? 변수니까 정수니까 인티저야 되고 저거를 미니멈 값이라고 합시다. 미니멈 쓰였네. 그러면 민 레인지라고 합시다. 인티저 맥스 레인지 언더바도 해줍시다. 좀 더 읽기 쉽게. 그러니까 최소값에서부터 최대값의 레인지를 줘라 라고 선언을 해주면 이게 지금 아규먼트의 숫자가 맞았죠. 그러면 이게 확인해 보면 이번엔 이게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 인티저 민 레인지 인티저 맥스 레인지 이렇게 해주면
확인해 보죠. 아, 됩니다. 에러가 없어요. 그러면 0에서 1023 값을 민 레인지와 맥스 레인지로 했으니까 이 0하고 1023을 써주는 게 아니라 미니멈 레인지 1023은 맥시멈 레인지, 여기도 마찬가지 민 레인지, 이거는 맥시멈 레인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확인해 볼까요? 아, 됐죠? 자, 그럼 한번 업로드까지도 한번 해봅시다. 자, 업로드. 자, 업로드 됐습니다. 자, 잘 되죠? 당연히 잘 되겠죠. 아, 펑셔널을 한 거예요. 그죠? 호호, 좋네요. dim LED는 근데 이게 있어요. 또 보니까 또 고칠 것도 있어 보여. 뭐가 있어 보이냐면 dim LED는 0에서 255 값에 불을 켜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LED에서 이 숫자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 LED의 개수가. 그쵸? 그 예를 들어서 지금 5개 키는 거잖아요. 10개 키면 어떻게 돼? 그럼 10개로 레인지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돌아다니면서 다 바꿔야 되잖아. 아, 그것도 괜찮아. 귀찮아.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써줍시다. 5개니까 5. 5개를 켜라. 그래서 여기다 인티저 num. 그냥 쉽게 그냥 num이라고 써버립시다. num. 그럼 여기 5를 다 num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num. 이렇게 확인해 볼까요? 되네. 다시 업로드 해볼까요? 되나요? 네, 되죠? 이상 없이. 자, 이렇게 해서 센서는 좌우간 이 똑같은 그 아날로그 리드와 관련된 똑같은 그런 그 회로와 그 다음에 똑같은 어떤 그 이런 걸 쓸 수 있다. 아날로그 리드를 쓸 수 있다. 다만 그 센서의 어떤 용도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건 확인해야 되겠지만 유사한 어떤 회로를 쓸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또 배운 게 전역 변수, 지역 변수의 차이가 뭔지. 전역 변수는 전체에 걸치는 변수고 지역 변수는 그 펑션 내에서만 활동하는 변수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펑션 만드는 법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펑션 호출하는 거고요. 이게 펑션 호출하는 거고, 이거는 펑션 정의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괄호 안에 이렇게 변수들을 써주면, 이 아규먼트들을 써주면, 이 아규먼트 그대로 불러주면 이제 이 펑션은 이제 write LEDs라는 펑션은 다른 데서 가서 그대로 카피 페이스해서 쓸 수가 있고, 이 dim LED라는 것도 그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펑션의 역할인 거죠. 오늘 예제는 여기까지 합시다.